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죠. 이 붕어 낚시 미끼 선택에 대한 글 함께 좀 깊이 파고 써보겠습니다. 낚시에서 미끼,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단순한 먹이 그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날 결과를 그냥 확 좌우하는 내 결정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자료에서도 보니까 떡밥 대신에 작은 새우 속살 이걸로 33cm짜리 월척을 낚았다. 이런 경험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끼 하나가 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요. 붕어 마음을 좀 읽고 또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미끼, 이걸 고르는 어떤 감 같은 거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단추부터 끼워야죠. 네, 첫 번째 핵심 원칙, 역시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붕어의 입맛,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 낚시터에서 붕어가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또 계절 따라 좋아하는 먹이가 달라지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미끼나 던지는 게 아니고 붕어가 뭘 좋아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봄 산란기 전에는 단백질 많은 지렁이나 참붕어 이런 게 좋고 또 여름에는 수온이 오르니까 냄새로 유인하는 떡밥 이걸 추천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 붕어의 어떤 생태, 이건 이해하는 게 출발점인 거죠. 물색이라든지 수온 같은 환경 요인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붕어가 뭘 원할까?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미끼 선택, 그리고 결국은 조과로 이뤄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낚시꾼의 목표,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큰 붕어 한 마리를 딱 노릴 건지 아니면 여러 마리 잡는 재미, 마리수를 추구할 건지 이게 왜 미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에 따라서 집어 방식이나 미끼의 형태, 크기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대물을 노린다. 그러면 입질은 좀 드물더라도 한 번 오면 확실한 거, 새우나 굵은 지렁이, 옥수수처럼 좀 크고 오래가는 미끼가 유리하겠죠. 반면에 마리수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잔챙이부터 큰 놈까지 빨리 유인하고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밥 종류나 작은 지렁이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라도 내가 뭘 잡고 싶으냐에 따라서 미끼 쓰는 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전략이 미끼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죠. 그냥 남들이 이거 쓴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맞는 선택, 이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붕어 입맛 알았고 내 전략도 세웠어요. 그럼 이제 실제 낚시터 환경을 봐야겠죠. 야,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것도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바닥 상태, 수초가 있냐 없냐, 수심, 심지어 잡어까지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맞아요. 이 현장 상황이라는 게 늘 변수니까요. 예를 들면 황토 바닥에서는 떡밥이 잘 뭉쳐 있는데 사토질 바닥에서는 좀 쉽게 흩어지니까 지렁이나 새우 같은 생미끼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청태 같은 수초가 많으면 그 사이에 미끼가 푹 파묻히지 않게 하려고 옥수수 같은 곡물 미끼를 살짝 띄워서 쓰는 기법, 이런 것도 언급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 자보가 많을 때 대처법도 인상 깊었어요. 베스나 블루길 같은 애들이 막 달려들면 얘들이 쉽게 못 먹게 단단하거나 큰 미끼, 그러니까 옥수수나 통새우 같은 걸로 바꿔주는 식으로요. 네네. 핵심은 진짜 관찰하고 응용하는 겁니다. 바닥, 수초, 수심, 잡어, 유무 이런 걸 계속 살피면서 내가 준비해간 미끼들을 좀 유연하게 교체하고 조합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잡어 때문에 엄청 고생하다가 자료에서처럼 딱딱한 옥수수로 딱 바꿨더니 바로 입질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현장 대응이 관건입니다. 와,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시네요. 그럼 계절별, 장소별 추천 미끼도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자료 보니까 봄에는 지렁이 참붕어, 여름엔 딱밥 옥수수, 가을엔 거의 다 잘 통하고 겨울엔 지렁이 글루텐 이걸 추천하던데요. 저수지냐 강수로나 호수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은 물론 참고할 만하죠. 하지만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날그날의 현장 상황이 우선입니다. 계절이나 장소는 어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결국은 눈앞의 조건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아, 결국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미끼 선택이라는 게 뭐 정해진 공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붕어의 습성, 또 낚시꾼의 전략,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계절, 장소, 바닥, 수심, 잡어 등등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종의 조합과 응용의 예술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미끼 종류, 뭐 지렁이, 새우, 첨붕어 이런 것과 곡물류, 떡밥, 옥수수, 글루텐 같은 거 이걸 두루 갖추고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게 좋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효과적인 미끼 선택이라는 건 결국 붕어를 먼저 이해하고 또 내가 뭘 원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상황을 읽는 눈, 이걸 기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글을 쓰신 분도 미끼 선택은 과학이자 감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나눈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만의 그 감을 더해서 응용해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료에는 없는 정말 그곳 붕어들만 통하는 여러분만의 비밀병기, 이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음번 출조에서는 어떤 미끼로 한번 새로운 기록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